네, 반갑습니다. 통합사회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 학습했던 공간 불평등에 관하여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회계층의 양극화에 관해서 배웠었죠. 그죠?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대사회에서는 모래시계, 상층과 하층, 양극단으로 나뉘는 현상이 보여진다 했습니다. 네, 이런 사회계층의 양극화로 인해서 불평등이 생기는데 그 불평등의 종류 3개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격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공간 불평등 이렇게 3가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사회적 소수자라고도 했죠. 그죠? 이 2가지에 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 배운 공간 불평등에 관하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 불평등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죠?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공간 불평등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지리적 특성.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토의 70%가 산지라고 했죠. 그죠? 이러한 2가지 이유 때문에 공간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공간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단지 특정 공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이런 식으로 대립한다 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공간 불평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넘어서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 공간 전반에 불평등이 나타난다 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거 예로 설명했었죠. 그죠? 자, 결국 이런 공간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 통합이 저해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이 어려워진다라는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특징들 외운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간 불평등의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안정적인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네, 맞는 말이죠. 그죠? 안정적인 국가 발전에 공간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자, 2번, 장기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어렵게 한다. 네, 맞는 말이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즉 국토를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도시나 수도권 일정 지역만 발달되면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어렵게 한다. 네, 2번 보기는 맞는 말이겠죠. 자, 3번,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다. 앞에서 설명했죠. 공간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도권, 비수도권, 그 다음에 도시, 농촌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을 야기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다. 네, 3번은 맞는 보기죠. 그죠? 자, 4번. 자원 접근의 기회에 차이가 발생하여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자원 접근. 예를 들어서 공간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문화 자원이나 의료 이런 식으로 사회 자원의 접근 기회에 차이가 발생한다 했죠. 그죠? 도시나 농촌 또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이런 식으로 도시나 수도권에 사회 자원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사회 자원 접근의 기회에 차이가 발생하여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지나치게 개방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하여 계층 불안정성을 높인다. 이 뒤에 계층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맞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개방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한다 했죠. 네, 아닙니다. 개방적인이 아니고 사회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였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개방적인이 아니고 폐쇄적인이 들어가야 맞는 보기가 되겠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도표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도표랑 비슷하죠. 그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에. 자, 그런데 인구가 거의 50%, 지역 총생산 50%, 네, 금융기관이나 상급 종합병원
이런 게 거의 50% 육박하죠. 면적은 고작 10%인데, 즉 10%의 면적 안에 우리나라의 50%, 거의 절반이 시설이나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 집중도가 심한 게 공간 불평등의 특징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거 맥락을 이해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공간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또는 도시나 농촌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2번. 공간 불평등이 경제와 교육, 의료 측면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왜? 면적의 10%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거의 절반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면 나머지 90%, 비수도권 지역이죠. 90%에 50%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경제나 교육, 의료 측면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그만큼의 시설이 확충되어 있지 못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수도권은 인구 집중, 비수도권에는 인구 유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죠? 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반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수도권에서는 인구 유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4번. 지역에 따라 사회적 기회나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지역에 따라 공간 불평등의 특징이죠. 지역에 따라 사회적 기회나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가 공간적 불평등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보기겠죠. 자, 마지막 5번. 우리나라에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균형 개발을 추진하면서 심화하였다. 5번은 틀린 보기죠. 왜? 낙후된 지역이 아닌 발전된 지역, 즉 수도권이나 대도시 위주로 개발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공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라고 말을 했죠.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해서가 아니라 발전된 지역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게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